안녕하세요. 닥터 비나인입니다. 오늘은 식도 질환을 보려고 합니다. 식도는 사실 이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올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식도 질환은 진단하는 그 툴도 익숙하지가 않고 아주 흔한 질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위질환이나 이런 것만큼 이렇게 막 자료가 막 우리가 많이 막 접하진 않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식도질환은 파워 심판, 파워 심판 44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식도질환 시작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계속 제가 이 굉장히 많은 양의 이거를 다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광고도 많이 좀 해주시고 괜찮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드백을 지금 제가 나름대로 최신지견을 말씀드리고 임상 경험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제풀이를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피드백을 좀 주시면 강의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학생 선생님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더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위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식도질환은요, 이제 식도질환 45페이지를 보죠. LES 프레셔가 증가하고 LES 프레셔가 감소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입에서 먹고 식도 쭉 내려가죠. 근데 위가 여기 있는데 이게 위하고 스토막하고 주 정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로어 에스파젤 스핑터가 있습니다. 그 프레셔가 증가하고 안 증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이 다릅니다. 식사할 때 당연히 식사를 하면은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LES 프레셔가 증가해가지고 위가 역류하는 걸 방지를 할 거예요. 네, 그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알파 아드레너지 아고니스트, 뮤스카리닉 아고니스트, 서브스턴스 P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GID를 유발시키는 LES 프레셔 감소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네. 아까 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LH 프레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GRD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서는요. 글루카곤이나 세크레틴, CCK, VIP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했는데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혈압약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 GRD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알파 아드레너지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천식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나이트렉 옥사이드, 이것도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아미노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피에이트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PDE5 이니비터, 실데나필 같은 PD5 이니비터 COPD 치료제 같은 경우도 GRD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GRD 발생 위험 인자들은 좀 알고 계십시오. 그 밖에 우리가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뭐 흡연이나 알코올, 임신, 고지방식 이런 것들 있죠. 네.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커피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뭐 외운다기보다 간단하게 보고 눈에 좀 발라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화곤란의 분류를 보시죠. 디스파지아의 분류인데요. 디스파지아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카니컬한 것과 모터 디스파지아인데요. 프로펄시브 디스파지아인데요. 메카니컬한 거는 거기가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가 하나의 통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통을 여기 끝에를 뭐 막고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형식부터 처음에 안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유동식부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암이 생기면은 암 같은 게 이제 메카니컬 디스파지아죠. 스트럭처럴하게 막는 건데 처음에는 그 고체가 걸려서 안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암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로는 이제 염증성 식도염 때문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거나
이로시브 에스퍼자이티스, 부식 식도염 이런 것들이나 웹이나 링 같은 샤스키 링, 플러머 빈슨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양성 협착으로 뭐 펩틱 스트릭처나 아니면은 방사선으로 인한 어떤 그 스트릭처가 생기거나 종양 좀 방금 말씀드린 캔서, 에스파지아 캔서들이 이렇게 메카니컬 디스파지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월 디펙트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젠커 다이버티큘럼 같이 이렇게 막 다이버티큘럼이 막 생기거나 아니면 에스파지알 다이버티큘럼, 트라케오 에스파지알 피스톨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월 디펙트로 인해서 그것들이 또 디스파지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터 디스파지아, 프로퍼시브 디스파지아 같은 경우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스트럭처럴 디스파지아와 달리 유동식도 동시에 안 내려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클레로더마가 좀 특이하다는데요. 스클레로더마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고형식만 안 내려갑니다. 유동식에는 내려가고. 그래서 평활근 또는 자극성 신경장애 뭐 이런 것들은 스클레로더마 있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고형식과 유동식 모두 연화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테고리제이션을 이렇게 외우고 나면은 나중에 좀 그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죠. 이 표는 제가 갖고 있는 해리스 있는 표가 제가 갖고 있는 저희 내과족보에 나와 있는 표는요. ACC 가이드라인이라는 소화기내과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표랑 이 표는 좀 다르더라고요. 해리슨은 이 표로 나왔겠죠. 파워에서 아마 이 표를 쓴 걸 보면 해리슨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표로 한번 봐보죠. 보면은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스트럭처럴하고 모터 프로펄시브 한 것으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오로파린잘과 에스파지알도 그거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파린잘에서도 스트럭처럴 프로펄시브, 에스파지알에서도 스트럭처럴 프로펄시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솔리드 푸드만 못 넘기면은 캔서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여기 내용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카테고리 좀 나눠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막 외워서 문제 풀라고 할 건 없고요. 좀 아실만한 거는 에스퍼잘 디스파지아에서, 그러니까 오로파린잘 같은 경우는요, 프로펄시브한 거는 그냥 다 사이코제닉한 게 많아요. 되게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런 사람을 봤었는데 젊은 남자인데 공황장애 같은 게 있어요. 누군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이 오로파리지아 디스파지아가 있지 않았나, 사이코제닉한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거 말고라고는 이제 뭐 나머지 다겠죠. 젠커 캔서, 젠커 다이버티큘럼 캔서, 서비칼 웹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거라면은 엑스레이 사진이나 CT 사진을 주고 판도까지도 아마 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에스퍼지알 디스파지아 같은 경우도 프로펄시브하고 스트럭처럴한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프로펄시브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죠. 프로펄시브가 아칼라지아, 그리고 DES, 스클레로덜마, 이거 빼고는 대부분은 스트럭처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스키 디지즈, 뭐 이런 것들, 샤스키 링이죠.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스트럭처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익는 아칼라지아, DS, 스클레로더마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스트럭처럴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진단적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VFSS죠. VFSS는 이제 여기 오면은 입원한 사람들은 VFSS는 재활학교에서 해주십니다. 재활학교에 협진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VFSS는 그래서 앉은 자세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랄하고 파린잘 디스파지아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VFSS 여기 보는데 스왈로우 스터디라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랄 또는 파린잘 디스파지아가 만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뭐 줄줄 흘린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검사 중단을 하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스피레이션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내과에 다시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VFSS 앉을 수 있는 상태면서 할 수 있다. 하려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랄 파린자의 디스파지아 진단에 유용하다. 에스파지아 레벨이 아니라. 에스파고스까지 내려가는 레벨은 일단은 그 EGD를 해요. EGD가 역시 최고예요. 싸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싸니까 정말 원가도 못 받는데, 에스파고스코피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별게 없었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에스파고그램을 추가로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막 병변 발견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노메트리, 그러니까 에스파고그래피, 에스카보스코피, 이게 이제 EGD인데요. 이게 EGD를 먼저 시행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도 내압 검사는 마노메트리인데요. 네, 이것은 식도 내압 검사는요. 지금 이제 컨벤셔널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HRM이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HRM이 요즘에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살짝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일단 내과 전문 시험에는 이거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선생님들 때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얼핏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고해상도 식도 내압 검사라는 건데요. 하이 레졸루션 마노메트리에서 HRM인데요. 이제 정상을 잘 보세요. 정상이 48페이지 있거든요. 이 48페이지가 보면은 빨간 게 고압이고요. 이게 이제 녹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저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압력을 주고 이제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코어퍼레이션에서 압력이 딱 주저되면서 음식이 아래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X축이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이게 앱도말하게 된다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5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정상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쭉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RM을 통해서 HRM만 보고도 문제를 딱 맞출 수 있어요. 되게 쉽고요. 완전 꿀팁이거든요. 꿀 에비던스거든요. 꿀 클루거든요. 네, 클루니까 이걸 잘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빡 느낌이 안 와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보고요. HRM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컨벤셔널한 거를 딱히 마노메트리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HRM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50페이지를 보시죠. 아칼라시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머드픽 어피어런스에 새부리 모양이 이렇게 쫙 좁아지는 그런 건데요. 새부리 모양 좁아지는 부위에 역시 그걸 이제 하는 거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LES의 스무드 머슬일 겁니다. LES 스무드 머슬이 디너베이션이 된 거예요. 너브가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 됐고, 그래서 주로 인터스티얼 셀하고 카잘이 감소가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주로 인트라뮤랄 이니비토리 갱글리오닉 뉴런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VIP와 NO가 손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GID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VIP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NO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손상이 됐으면은 이제 GID가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쪼여주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VIP NO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한 번 더 나온 것들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익혀놔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디너베이션 된 거 말고도 처음 이제 프라이머리한 원인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세컨더리 아칼라지아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수도 아칼라지아라고 하고요. 위암이 식도를 침범한 게 제일 흔해요. 그런 경우라면 수도 아칼라지아가 이제 버드픽처로 생기는 거고, 샤가스 디지즈나 아밀로이도시스, 사르코이도시스 이런 것들이 수도 아칼라지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바이럴 인펙션이나 이오즈노필릭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포스트 베고토미도 그럴 수 있겠고요. 뉴런이 맛이 가는 거니까요. 임상 양상으로서는 디스파지아가 이제 원인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크로닉하게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는 좀 됐었겠지만 이제 솔리드와 리퀴드 모두 나중에는 안 될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체스트페인으로 올 텐데요. 여러분들 체스트페인이 있으면은 이제 식도질환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하겠죠. 처음에는 MI라고 생각할 텐데 식도질환하고 MI하고 이렇게 체스트페인이 이게 체스트페인인지 이게 어디가 진짜 원인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말하는 게 다른데요. 진짜 이렇게 심장이 원인이라면 이걸 심장이 원인인지 이거 할머니들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은 엄밀히 MI라고 보일지 아니지만 EKG 같이 찍겠죠.
응급실 온다면. 근데 그런 뭐 외래 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거를 룰아웃 해야 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체스페인으로 왔다 하더라도 여기 써 있네요. 근데 웃긴 거는 엔자이나와 같이 NTG를 설화 투여하면 반응을 보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NTG 일단 줬는데 좋았다 그러면 더욱더 엔자이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네요.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칼라시아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 계속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제가 있으면 못 먹었을 거고, 그러면 리거스테이션이 자꾸 생기고 체중 감소가 생겼을 겁니다. 진단은 바리움 에스파고 그래피인데요. 일단 이거를 먼저 해보고요. 버드픽을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마노메트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노메트리는 LES 릴렉션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HRM을 보시면은 칼라로 정말 멋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타입이 1, 2, 3가 있어요. 1, 2, 3가 있는데 1은 클래식 아칼라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이니비토리 갱글리언이 러스가 된 건데 이게 보통 이렇게 돼 있대요. 보면은 그 압력이 있는 부위는 상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2하고 3가 있는데요. 2는 1하고 3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근데 3는 이게 스페스틱 아칼라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니비토라의 익사이토리가 임밸런스가 돼가지고 생기는 거고요. 보면은 LES가 과도하게 컨트랙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요, 이게 아칼라지아 타입 3가 DS하고 잘못 진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DS를 보면은 HRM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5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4페이지 보면은 DS의 HRM 보이는데,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더 도미넌트합니다. 54페이지께 여기서는 이제 쇼트 디스탈 레이턴시가 보이는 양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이거는 엄밀히 다르죠. 식도 상부는 정상 연동 운동을 보이고 우리 거는 안 그랬었죠. 네, 근데 LES 릴렉션도 정상이다. 네, 그런데 뒤에 쇼트 DL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HRM의 타입 3는 그렇지 않죠. 타입 1, 2는 LES가 타입 2를 보면 타입 2는 또 중간이라고 교수님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엄밀히 잘 보면은 그렇게 이해는 잘 안 가요. LES 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양상이거든요. 어차피는 얘네들도 코디네이션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아칼라시아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느낌으로는 알겠어요. 타입 1, 2, 3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타입 1은, 이제 이게 클래식 항공기 제일 많고, 체부 압력이 낮다. 그리고 타입 2는 체부 전체의 압력이 높다. 프레셔리제이션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전체의 압력이 높아가지고, 위에도 높고, 위에도 빨간색이고, 아래도 빨간색이죠. 근데 코디네이션이 돼서 아래로 내려오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3는, 스페스틱하게 갑자기 LES톤이 갑자기 확 증가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타입 2는 LES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하게 증가했는 거고 위에도 증가했는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입 1은 위에만 증가했는 거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치료는 뭘 줘야 되냐? NTG를 준다고 했죠. 참나. 서블링구에 NTG를 주고 그리고 CCB를 주고 실드나필을 식전에 투여하면 일시적인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용에 제한적이라는데 그래도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약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약들을 먼저 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트리늄 톡신을 내시경 통해서 LES에다 주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톡스죠, 이게 보톡스. 보톡스가 주름이 우리가 생기는 게 이거 근육을 수축해가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여기를 보톡스를 주면은 이게 쭉 릴렉세이션 돼가지고 주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LES 주입해서 일시적으로 호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파이브로시스를 일으켜가지고 수술을 어렵게 한다네요. 그러면 수술을 나중에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수술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요. 벌룬 딜라테이션 해가지고 늘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헬러마이오토미, 그리고 포엠이 있습니다. 헬러마이오토미는 좋은데 이게 부작용이 GERD와 펩틱 스트릭처를 유발할 수 있다네요. 포엠이 제일 많이 쓰고요. 헬러마이오토미보다 대비해서 장점은 횡격막 손상이 없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헬러마이오토미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더니 에스퍼거스를 따라서 얼롱사이드로 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엠을 해서 이거 하는 거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서 근육을 째주는 건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술기 자체가. 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DS는 진단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DS는 진단이 잘 안 된대요. DS는 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 특징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코르크 스크류 이거 소견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 사람이 디스파지아가 있는데 솔리드 리퀴드 다 못 먹는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결국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HRM을 해보고요. 디스탈 레이턴시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DS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하니까 디스탈 레이턴시가 있는 것을 보신다면은 바로도 HRM을 보고서 DS로 진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비슷해요. 서블링과의 NTG랑 그리고 CCB, 니페디핀. 여기는 PDE4 이네비트는 없네요. 그리고 보툴리늄 톡신 인젝션 똑같네요. 그리고 수술도 하는데요. 포엠도 고려한대요. 근데 치료가 없는, 반응이 없는 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고려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잘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일단 플러먼 빈슨 신드롬이라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따 나오니까 이따 할까요? 플러먼 빈슨 신드롬은 잠깐만 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일단 GERD로 넘어갈게요. GERD 너무 유명하죠. GERD는 뭘로 진단하냐? EGD로 진단을 합니다. 네, 하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GERD인 거를 알 수도 있어요. EGD를 해서 LES와 크루랄 다이프램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이제 most important한 거기에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알 수가 있고요. 메커니즘으로서는 transient LES relaxation, LES hypotension, 그리고 EGD, esophageal gastral junction의 해부학적 변형으로 인해서 하이트 허니아가 있는 경우 GERD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astric factor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볼만한 거는 만성적으로 HP가 있으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HP가 참 웃긴 게 제가 HP를 따로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이거 자체가 GERD를 좋게 해요. 그래서 근데 HP가 항상 이렇게 안 좋다고만 알고 있는데 오히려 GERD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GERD를 낮추는 위축성 위험, 위산을 떨어뜨려서 GERD를 좋게 한다. 네, 알고 계시고요. 진단은 이제 병력과 하트번 리거스테이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내시경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PPI를 씁니다. PPI는 어떤 약을 써도 크게 효과에 차이는 없고요. 치료 용량의 2배를 하이도스 PP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기준이 있어요. 보험 기준이 있고 하이도스 PPI를 파리아트 같은 약들인데 그거를 이제 40ml BIDAC 이렇게 이제 치료 용량이 최대 용량이거든요. 그거 2배를 일주일 동안 투여를 해보고 증상이 좋아지면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먼저 쓰고 효과가 있으면 이 사람이 GERD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엔도스코피를 해서 LA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알 수도 있는데요. 이거 내시경 소견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룹 A, B, C, D가 있는데요. A, B는 이제 A가 제일 약한 거예요. 이로전이 여기 5mm 이상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게 뮤코살 브레이크입니다. 뮤코사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입술이나 이런 데 헐어봤을 때 보면 알겠지만 뮤코사가 나가면 색깔이 변하죠. 그게 뮤코사 브레이크입니다. 이로전이 5mm 이하면은 A고요. 5mm 이상이면은 B고, 그리고
세미 서컴프렌셜 이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뮤코사에 폴드가 있는데 폴드가 접혀 있죠. 거기 사이사이로 이게 위로 이렇게 촥촥 불꽃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그 75% 이상을 이하를 먹었다 그러면은 그룹 C 그거 넘어서 완전 다 먹었다 왕관처럼 그러면은 이거는 그룹 D LAD 클래스 LA 클래시피케이션 LAD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GRD 환자의 60% 이상은 정상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58페이지. 논이로시브 에스파자이티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경우도 PPI를 줍니다. 뮤코사의 바이옵시는요. LES에서 조금 올라와가지고 시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LES OCM 상부 이상에서 시행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1cm 이상이라고 써있었거든요. 어쨌든 LES에서 어드저슨트하게 바이옵시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번스타인 테스트는 넘어가고요.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까지 시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은 있는데 내시경에서 정상이다. 근데 네, 사실 그런 경우라도 그냥 거의 PPR을 쓰기 때문에 그 의사 소견에 따라서 GRD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 이제 GRD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임피턴스 산도 검사나 식도 내각 검사 등을 해볼 수도 있어요. GRD가 있다면요, 하트번이 있어서 왔죠. PPI 트라이얼 해보고, 자, 일단 먼저 PPI 트라이얼 해보고, 증상이, 반응이 있는지 보고, 그러면서 EGD를 시행을 해주는 건데요. 꼭 GRD가 아니더라도, 이제 식도 역류가 있는 나이 많은, 중년 이상이라면, 40세 이상이라면, EGD를 계속 팔로우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EGD를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람 심텀이 있는데요. 알람 심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긴장을 빨아야 될 그런 것들이죠. 이건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중이 빠졌다든가, 출혈이 있다든가, 멜레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연화곤란이 있다든가, GIRD 때문에 연화곤란이 생겼다면은 굉장히 심한 거일 거 아니에요. 크로닉 GIRD가 있다면, 바레스 에스퍼가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람 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서는 펩틱 스트릭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펩틱 스트릭처, 무섭네요. 이게 10% 정도라고 하는데, 고령 남성에서 오랜 역류 증세와 관련해서 궤양성 식도염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요. 트리트먼트로서는 결국 엔도스코픽 딜레이테이션으로 강력한 안티 리플럭스 테라피를 하면서 시행을 해준다는데요.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GRD 때문에 펩틱 스트릭처가 생긴다니. 그리고 바렛 에스퍼거스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내내 치료는 다 비슷비슷하겠네요. 그죠? 스트릭트가 있으면 풍선으로 넓혀준다. GRD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살이 찐 사람들은 복압이 증가해서 이게 리플럭스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 답은 체중 감량이에요. 네, 그쵸?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봐야죠. 돈도 안 드는데. 그리고 몸매가 좋아지면 네,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과식 밤참을 하면은 GRD가 심하다고 합니다. 식사 시 과량의 물을 마시는 것도 피하고요. 물을 많이 먹으면 GRD가 진짜 심해져요. 저도 GRD 한번 물 많이 먹고 잤는데 네, 물 많이 먹고 잤는데 완전 계속 기침했어요. GRD 계속 리플렉스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는 PPI인데요. 8주를 먼저 써봅니다. PPI를 써보면요. 써보는 겁니다. 근데 PPI가요, 약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위산이 나오면서 같이 액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QDAC,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네요. 아무튼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식전에 먹거나, 아니면은,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4주를 이제 만약에 식전에 안 먹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식전에 먹는 걸로 약을 바꾸는 게 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4주 이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PPI를 아침 저녁으로 늘려보는 겁니다. 원래 QD를 주다가 아침 저녁 늘려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보고, 아니면 H2RA를 추가를 고려하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일단은 횟수를 늘려보고 나중에 용량을 늘려보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재발 방지에도 역시 PPI가 왔다입니다. 재발 방지에도 PPI가 왔다다.
PPI 장기 투여하면은 그 부작용이 있다고 진짜 이제 내과 의사들이 특징이 있어요. 엔세이드는 되게 싫어하고 PPI는 엄청 좋아합니다. 엔세이드는 정말 막 경기를 하는데 PPI는 뭐 아무데나 다 넣어요. 근데 하도 넣으니까 우리끼리 경각심을 갖자는 이유로 컴퍼스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PPI 장기 투여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뭐 부작용이 있냐 저도 많이 해봤는데 비타민 B12의 흡수 장애가 있거나 폐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나 위장관 감염, PMC 같은 게 잘 생기거나 특이하게 고관절 골절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을 하는데 대개는 경미해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PPI를 쓰죠. 추가적으로 그 PPI를 잘 해결이 안 되면 프로카이넥티스 에이전트를 써서 게스트릭 앰팅을 늘려줘서요. 효과를 한번 보려는 시도도 있는데요. 이게 재미를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죠. 네. 리플럭스를 의미있게 감소시키지는 못하고요. 부작용 때문에 GID에서 권장 안 된대요. 네, 근데 여기 왜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쩌자는 거지? 네, 아무튼, 네, 프로카이넥티스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레스 에스파거스 넘어가죠. GID 끝났고. 마레스 에스파거스는 뭐죠? 이게 이제 식도하부의 정상 스쿼머스 에피텔륨이 컬럼너 에피텔륨이 바뀐 거예요. 이게 셀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암으로 될 확률이 높죠. 장상피 화생, 이게 인테스타인 메타플라지아가 있는 건데요. 암 발생 위험이 의외로 매우 높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 2에서 5%만 아데노카시노마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62페이지 넘어가면 억제도 얘도 PPI를 씁니다. PPI를 강력한 위상 억제 치료를 해주고요. 스쿼먼스 에피텔륨이 이제 컬럼너가 에피텔륨으로 다 바뀌어주는 걸 추가적으로 막아주는 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써있죠. 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리플럭스 에스파이티스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위상 억제 치료 PPI를 써준다. 그래서 그 내시경 추적 검사가 중요한데요. 팔로우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까지는 아니고 EGD 팔로우업을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디스플라지아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인텐시테나 메타플라지아를 봤는데요. 메타플라지아는 내시경 소견이 조직검사 소견이 특이하니까 딱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그 다음엔 디스플라지아를 보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식도 별것도 아닌데. 이 인펙셔스 에스파지아이티스 넘어가 볼까요? 인펙셔스 에스파지아이티스는 면역 저하자들한테 이제 생기는 바이럴 에스파지아이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HSV, 헤르페스 심플렉스. 여기 입에 뭐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심텀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내시경으로 스몰 펀치다운 리전을 분화구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시경 한번 보세요. 내시경 병리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막 진짜 분화구처럼 생겼어요. 뽕뽕뽕. 그리고 바이옵시는 얼서 마진에서 시행하고요. CMV 바이럴 에스파지아이티스는 얼서 베이스에서 시행한대요. 두 개가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시경도 CMV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건 아울아이라고요. 금붕어가 아니라 부엉이 눈처럼 뽕뽕 크거든요. 네, 그게 그렇고 두 개 또 치료도 차이가 있어요. 문제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헤르페스 심플렉스는 오랄 안시클로비어고 CMV는 IV 겐시클로비어래요. 그러면 이게 뭐야? CMV로 인펙셔스 에스파지아이티스면 입원해야겠네요. IV로 주려면. 네, 그러면은 레지던트가 봐야겠네요. 저는 로딩이 늘어나고 네, 좋지 않네요. 캔디다 에스파지아이티스는요, 네, 이런 건, 내시경 너무 특이하죠? 그거 보고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오랄 플로코나졸 2에서 3주 줍니다. 네, 그렇죠. 근데 모랄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면역 저하자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도 누워있는 분도 많고요. 그런 분은 IV 에키노칸딘을 준다고 합니다. 캐스퍼펑긴.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해서 안 될 것 같다. 에키노칸딘으로 안 될 것 같다. 또는 오랄 플루코나졸로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IV 엠포테리신 B를 줍니다. 필-인듀스드 에스파지아이티스 넘어갈게요. 약제 때문에 생긴 에스파지아이티스 항생제가 제일 흔합니다. 보통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보통 뉴모니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 안 먹고 그냥
괜히 물 안 먹고 먹었다가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딱히 없고요. 또 PPI래. 치료는 딱 PPI인데 아무튼 뭐 원인이 되는 약물 중단한다 뭐 이런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시브 에스파자이티스 별거 없죠. 코로시브 된 거는 뭐 이게 자살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양잿물 마시고 그러면은 스트롱 알칼리 때문에 이제 코로시브하게 완전 스트릭처가 생겨요. 이거 진짜 답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니셜 테라피가 서포티브 케어죠. 답이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 이거 저기 뭐냐 제가 이거 많이 들었는데 게스트릭 라바지나 오랄 안티도트는 금기예요. 그래서 게스트릭 라바지 이게 위세척하지 말래요. 옛날에는 위세척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석법은 해도 된대요. 스테로이드 권장 안 되고 수익저의 치료가 뭐가 있냐? 이거 좀 특이해서 제가 찾아놨는데 부기 확장법, 부기네이션, 그리고 그걸로 이제 넣어주고 넓혀주는 건데요. 네. 재발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라인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죽을 용기로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뭐, 실제로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냐마는, 그래도 참, 그렇죠. 라이를 먹고, 평생, 살아나면 참 평생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 짓입니까? 자, 그 다음, 이어즈니필릭 에스파자이티스는요, 이거는 보통 그 내시경 소견이 같이 나올 거예요. 내시경에서, HPF 당 15 이상의 에어스노필이 증가했고 내시경상에서 리니어 포로 이게 여기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멀티플 리니어 포로가 있을 경우는 에어시노필릭 에스파자이티스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PPI를 트라이얼 해보고요. 그리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토피칼 스테로이드를 죄송합니다. 부데소나이드를 뭐 시도해보시다고 써있는데 제가 찾아본 전에는 또 부데소나이드 이네일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막 발라준다는 건데 사실 에스파거스에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발라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부데소나이드 이네일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하면 식도까지는 들어가게 할 테니까. 하지만 이게 매우 효과적이나 끊으면 재발이 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른 기타 식도 질환으로서는 다이버티큘럼이 있을 텐데요. 쨍커가 아주 유명합니다. 쨍커는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US 바로 위에 그 위치가 포스테리어 하이포파린지알 월의 약한 부위가 근육선 사이로 밀려나서 생긴 거고, 구취가 있다. 그리고 리거 스테이지 막 드룰링이 생기면서 막 나온다. 그리고 당연하죠. 여기 썩어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엔도스코피를 해보는데 더블루맨이 있고 그 엔도스코피 할 때 막 공기 넣잖아요. 근데 천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대요. L튜브 역시 그렇고요. L튜브 넣을 때도 거기 걸려서 막 걸려가지고 탁 뚫어버리면은 메디아스티넘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겠죠. 그 메디아스티나이티스면은 진짜 초응급이 될 거예요. 수술해야 될 텐데 CS에서 문제가 심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플러머 빈슨 신드롬이 있습니다. 플러머 빈슨 신드롬은 하이퍼파린자 웹이 있고 IDA가 같이 있는 중년 여성이다. 이게 키워드니까 알고 계세요. 예후는 매우 나쁩니다. 헤모글로빈이 막 8인 중년 여성이 왔는데 하이퍼파린자 웹이 있었다. 그럼 디스파지아가 있었다. 그러면은 플러머 빈슨 신드롬이다. 알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68페이지 에스파지아 퍼포를 보죠. 말도 안 되죠? 퍼포가 생기면은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쨍커 퍼포 생기는 얘기 했었는데 빨리 수술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미코살 테어, 말로리바이스 신드롬,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 토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이아트로제닉하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아트로제닉하게 내시경 하다가 긁고 그러면서 많이 생기기도 해요. 못하는 사람들이 할 경우. 제가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전 내시경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트리트먼트로서는 컨저버티브하게 대부분 저절로 지혈이 됩니다. 다행이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봤고요. 원래 이제 식도 종양을 해볼까 했는데 오늘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위암하고 같이 식도 종양을 같이 해볼게요. 식도 종양에서 알아야 될 거는 제가 미리 예고편에 말씀드리면
림프노드 전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도 저랑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았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동료 의대생 여러분들께 광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